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장 정동영입니다. 국가대개혁위원회 저는 상임위원장이고 공동위원장 문병호 최고위원, 또 김광수 의원, 보건복지 간사시고 우리 장정숙 의원님 행정안전위원회, 그다음에 오른쪽에 고무열 대전에서 KTX 타고 올라오셨습니다. 우리 고무열 위원장님 개혁위원이십니다. 홍성문 위원장님, 마포갑 위원장님, 관악을의 이행자 위원장님 개혁위원이시고, 또 은평에 변호사는 시간이 돈인데 이렇게 자주 오셔서 감사합니다. 한웅 은평 갑 위원장님, 또 화성에 한기훈 위원장님, 또 고향에 군대발전위원회를 위해서 이균철 고향위원장님, 이쪽에는 화성 여성위원장 우리 이주연 위원장님, 안성의 이상민 위원장, 이렇게 함께 국가대개혁위원들이 모여서 오늘 국가대개혁 과제에 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재원 대책의 하나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논산훈련소, 육군훈련소에 가서 제대 장병들에게 저녁 수당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제대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느라고 바로 복학 못하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그 청년 장병들에게 1,000만 원의 돈은 2학기 등록금에 충당될 수 있는 돈이고, 또 사회에 진출하는데 준비 자금으로도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돈이고, 2년 동안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땀 흘린 청년들에게 마땅히 지급돼야 할 수고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육군 병장 월급이 이균철 위원장님 얼마입니까? 20만 원이죠? 20만 원 넘었습니다. 20만 원, 21만 원. 예. 제대 장병들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면 2조 5천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650만 노인 인구의 70%가 지금 20만 원씩 또는 18만 원, 16만 원 차등 지급받고 있는데요. 이것을 최대 40만 원으로 2배 인상하면 8조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저녁수당 2조 5천억, 기초노령연금 2배 8조 원, 그 밖에 임신 6개월부터 양육수당, 육아수당 월 50만 원씩을 3년간 지급하는 데 드는 돈 등 많은 재원이 소요됩니다만, 지금 우리가 개인 살림살이 같으면 400조 원의 예산을 이렇게 허투루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줄줄줄줄 세는 게 국가 예산입니다. 이게 가정 살림살이에 쓰는 돈이다, 이렇게 주부의 심정으로 400조를 쪼개서 쓴다고 보면 이 같은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데 쓰는 돈, 그 재원 얼마든지 절약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 시장 단가제를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대중 정부 때 이미 시행을 했었고 중단됐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서 시장 단가제의 효과와 결국 예산 절감 내역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힌 바도 있습니다만, 이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시장 단가제라는 건 뭐냐면 장부상에 있는 표준품셈 제도 대신 시장에서 오고 가는 실제 거래 내역으로 자재와 설비를 조달하게 되면 15%를 절감할 수 있다는 그런 골자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우리 개혁위원님들이 차례차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문병호 공동위원장입니다.
고정규영 현대그룹 회장께서 네 돈이면 그렇게 할래 이렇게 사원들에게 많이 물어봤답니다. 우리나라의 예산 공금은 늘 눈먼 돈이어가지고 자기 돈처럼 알뜰하게 쓰질 않습니다. 많은 부분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저희 국가대기업위원회에서 주목하는 것은 국가 재원의 배분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된다. 또 국가 재원의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국가대기업위원회의 관점입니다. 저희 국가대기업위원회는 기존의 체제가, 기존의 정치 체제가 소위 말하는 고급 관료와 재벌의 이익이 많이 너무 돌아갔다. 국민들에게 돌아갈 이익들이 재벌들에게 많이 돌아가고 그 역할을 고급 관료들이 했다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과거에 가져갔던 그 이익을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정책들을 앞으로도 많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정적으로 고정관념에 의해서 보면은 포퓰리즘일 수도 있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이런 생각도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관점을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현실적이 될 수 있고 국민에게 진정으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하고 더 과감한 담대한 정책으로 여러분들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기자회견과 관련된 저희 당의 국가대기업위원회 입장을 우리 오늘 나오신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장정숙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고무열 위원장님, 이행자 위원장님, 한기훈 위원장님, 홍성문 위원장님 이런 순서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정숙 의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건설 비용 부풀리기는 부패의 원천이고 거대한 담합입니다. 70년대 개발 독재부터 시작 매년 국민의 눈을 가리고 앗아간 거품 비용이 커져 년 50조 원은 분식회계를 거쳐 토건 재벌의 비자금으로 둔갑해 국민 경제 곳곳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선거 때면 여지없이 남발되는 대형 개발 공약들은 비자금의 포로가 된 정치인들의 국민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토건 재벌을 위한 충성 서약입니다. 각종 개발 공약은 소수 토건 재벌과 부패한 정, 관, 언, 학계 인사 등 소수 부패한 투기 세력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서약의 다름 아닙니다. 국민의당은 부패의 원천인 건설 비용의 거품을 제거, 년 50조 원 규모를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매년 각종 개발 사업은 200조 규모를 넘어갑니다. 개발 사업의 비용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사업 비용 산정 수단으로 활용되는 표준 품셈 방식을 시장 단가 제도, 실적 공사비 적산 제도로 바꾸겠습니다. 표준 품셈 방식은 거품 셈법입니다. 시장 단가제로 거품을 빼면 재정과 공공사업에서 15조, 민자사업에서 5조,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에서 30조를 전략, 매년 50조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전락된 예산은 공정임금과 전역수당 등 일자리 질 개선과 청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블루 엘리트, 명인과 명장 등의 양성을 위한 공교육 등에 투자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민간 부분에서 전략된 건설 비용은 국민들께 고스란히 되돌려질 것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00년 전 시장 단가 제도를 활용하여 건설 비용을 산정하고 있으며 가까운 이웃 일본은 이미 지난 1992년 시장 단가 제도를 도입해 철근 공사 단가를 16만 엔에서 8만 엔으로 반을 낮췄습니다. 이후 건축 분야로도 확대 적용해 역시 8만 엔을 공사 가격을 4만 엔으로 낮춰
92년 대비 반의 반값 수준을 실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장 단가제도 즉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를 확대 도입하면 전문 적산사 등 이공계 전문지식 근로자의 일자리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민간 분야에서도 적산사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나 시장 단가제 시행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국회는 1995년 법을 개정해 시장 단가제를 도입했지만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여론에 밀려 2004년 시행령을 만들어 시행하는 척 했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토건업계가 로비를 하더니 2014년에는 정부위원회를 만들어 또 부풀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관료 행태의 정치권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관, 학계가 토건 재벌과 얼마나 추악하게 결탁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공무원, 정치인은 토건업자, 개발업자가 아닙니다. 정치인과 정당은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대다수 주인을 위해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주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거품셈법을 적용하면 땅과 집, 물과 길 등 공공재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원자재격인 공공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물류비용과 생산 원가, 임대료가 상승합니다. 결국 제조 원가와 물가도 상승, 기업과 국가 경쟁력이 저하됩니다. 국민의 주거비는 물론 기초적인 생계 비용까지 동반 상승하여 삶의 질이 저하됩니다. 군사 독재 시절부터 이어져 온 소수 토벌 재벌 중심의 특권 특혜를 청산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대다수 국민을 위해 국민의당은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비용 산정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의 주장에 따르면 표준 품셈을 적용하는 것은 22조 규모의 4대강 사업 비용을 또 낭비하는 꼴이라 합니다. 그럼에도 야당 의원들은 물론 야당 소속 자치단체장들도 박근혜 정권이 적용을 강요하는 거품 비용을 적용하고 표준 품셈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낡은 품셈을 없애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단가제도를 부활하겠습니다. 또 땀 흘려 일을 해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음지의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 햇볕 정책의 공정한 임금 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가계 부담은 줄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사비 거품을 제거하겠습니다. 작다면 작은 개혁이지만 크다면 큰 개혁입니다. 이런 개혁을 통해서 줄줄 새는 예산 낭비를 막고 이 재원을 제대장병 전역수당으로 노령연금 2배 지급 재원으로 또 육아수당으로 이렇게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국가 개혁입니다. 시장 단가제 국민의당의 공약입니다. 국가대개혁위원회의 약속이자 국민의당의 후보로 선출될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공약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국가대개혁과제 10대 과제 중에 이 건설 분야와 관련해서 아파트 후분양제를 약속드렸었는데요. 이 시장 단가제와 함께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전 세계에서 물건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3년 뒤에 지을 집을 미리 선분양해서 파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자동차 분양받습니까? 선금 내고 중도금 내고 나중에 차 나오면 분양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차 만들어 놓으면 꼼꼼하게 디자인도 보고 성능도 살펴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중고차 가격도 한번 따져보고 이렇게 해서 사지 않습니까? 왜 자동차는 또 다른 물건들은 다 텔레비고 냉장고 만들어서 파는데 주택은 1977년부터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만 유독 선분양제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펴왔습니다. 이제 이걸 폐기하고 후분양제로 소비자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77년도 선분양제도를 택할 때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보급률이 당시는 70%에 불과했기 때문에 건설 업체들에게 특혜를 주어서 소비자 돈을 미리 끌어다가 아파트를 많이 짓도록 하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했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지금 주택 보급률은 106%입니다.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고르게 집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사회 문제 핵심, 주택 문제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이 선분양제를 폐기하고 우선 1단계로 당장 공기업인 LH공사부터 경기도 도시공사부터 서울시 SH공사가 이미 10년 전부터 하고 있는 후분양제를 당장 실시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재벌 대건설사들 재벌 기업들은 지금 700조 원의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데 재벌 건설사들은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분양금을 받아서 지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금융을 조달해서 집을 짓고 후분양제를 실시하도록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얼음덩어리를 바늘로 찌르면 덩어리가 깨져나가듯이 이 같은 아파트 후분양제 하나만으로도 작다면 작은 개혁이지만 크다면 큰 개혁입니다.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건설 업체들은 일단 선분양을 하고 나면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에 있던 자재도 빼돌리고 싸구려 자재를 쓰고 해서 나중에 불만도 커지고 소비자 원성도 커집니다만 이제 후분양제로 돌아서면 누가 품질이 좋은 집을 짓는가라는 경쟁을 하게 되니까 소비자에게 편익이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는 각 분야에 쌓여있는 적폐를 씻어내고 국민 편에 서서 소비자 편에 서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분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